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파헤치기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언론 보도에 보면 이제 국민연금 최고액, 부부 합산 최고액 수령자 이런 기사들이 최근에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두 분 전문가는 요실 김남호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최근 기사에 보니까 부부 둘이 합쳐서 469만 원 타가는 분이 국민연금 지금 최고액 받는 부부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나온 그 이제 자료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두 분 전문가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선 너무 부러운 것 같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셔도 계속 이제 469만 원 두 분이 타실 수 있는 건데, 사실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인상을 해서 받거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사실 물가가 5.1% 정도 올랐대요. 올해부터 국민연금도 이제 작년 기준보다 또 5.1% 인상된 것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부부 합산해가지고 3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이 2018년에는 6쌍밖에 없으셨대요. 근데 올해로 돼서 982 부부가 3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거고, 2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부부는 2만 6천 쌍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분들은 수혜자, 국민연금의 수혜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각각으로 따져보면 이제 남편분이 229만 원, 아내분이 239만 원 이렇게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받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한번 이슈가 된 게 국민연금 그동안 물가 상승률이 한 1%, 2% 그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작년에 이제 5% 인상을 하면서 사실 200만 원 이상 받은 개인 수령자도 작년 기준으로 5천 명 정도였다가 올해 15,000명으로 인상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 물가 상승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 합산 200만 원 정도만 돼도 다른 연금도 있고 또 이제 임대소득이라든지 다른 이제 소득도 노후 준비가 돼 있을 텐데 국민연금으로만도 200만 원 이상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최고액이 어쨌든 합산 470만 원 정도 받는 부분은 정말 대단한 부분이에요. 300만 원 이상도 980 이상이면 약 1000쌍 정도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게 이제 방금 언급하신 대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장점 같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 기조가 이어질 거라고 보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 이제 이호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평균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과연 대한민국 평균 국민연금이 얼마를 받냐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30만에서 50만 원 사이가 평균으로 나타나요. 1인당 평균이 그렇고 부부 이제 그 두 분을 합치면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100만 원 갖고는 아무래도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쉽지는 않고 국민연금이 현재 기금이 약 900조 이상 운영 중에 있고 수익은 그 중에서도 500조 이상 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금액 절반의 이상이 수익이 난 거니까 굉장히 운영은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언론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기금이 갈수록 고갈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기사를 저희가 보면은 2040년이 되면 원래 적자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지금부터 약 4년 후인 2027년에 적자로 전환이 된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예상보다 약 13년이 지금 빨라진 거죠. 굉장히 많이 앞당겨진 거고, 그래서 90년대생 그 이후에 태어나신 젊은 친구들은 국민연금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도 앞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이제 깊은 얘기는 좀 이후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연금제도 그러면 3층 연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층은 국민, 2층은 퇴직, 3층은 개인연금, 이렇게 일반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3층 연금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3층 연금 제도라고 해서 이제 지금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층은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국민연금은 내가 보험료를 납부하기는 하지만 적게 내시는 분들이 좀 연금 수령액
사망예금 좀 많이 받아가시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 이제 기준 소득 월액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 소득 기준으로 9%를 보험료로 납부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나중에 뭐 수령 연령이 되었을 때 이제 연금으로 받아가시는 거고, 자 2층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 보장을 해주는 제도죠. 사실은 퇴직금 제도를 이제 연금 제도로 변경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그냥 기업에서 완전히 100%를 보존을 해주는 이제 연금 제도이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 연금으로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노후자금이,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또 내가 열심히 납부를 해서 개인연금을 가지고 가시는 게 이제 3층 개인보장에 대한 개인연금이고요. 이제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연금이라고 해서 세금 혜택 관련돼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연금 제도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후 생활비 통계에 대해서 또 준비해 오셨는데 한 말씀해 주시죠. 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내가 이제 더 이상 회사를 다니지 않고 은퇴를 하게 되면 생활비가 뭐 생각보다 별로 안 들어가겠구나 많이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는 그래도 최소한 월 250만 원에서 내가 뭐 골프를 치느냐, 뭐 등산을 하느냐, 뭐 여행도 뭐 국내 여행을 하느냐, 해외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필요한 생활비가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래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만약에 노후 생활을 한다고 하시면 못해도 250만 원 이상, 그리고 300만 원 이상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가 은퇴 후에도 돈 들어갈 곳이 많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적정 노후 생활비가 있고 또 최소 노후 생활비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 뭐 지역이나 연령에 따라서 당연히 좀 차이가 이제 나겠죠. 자, 이제 이게 그 연금 얘기하면 인구 구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인구 구조가 아까 이제 우리 김남호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연금이 사실은 기금 운용을 막 잘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뭐 손실이 날 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누적 수익률 같은 경우를 보면 보통 한 6% 정도씩 매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인구 구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인구 구조가 보시는 것처럼 1970년대에는 출산율이 굉장히 높았었고 노인 인구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소득 활동을 하는 경제 인구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었고, 네. 이분들이 2010년도가 되면서 많이 태어나셨던 분들, 이제 베이비 부머라든지 이런 분들이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마름모 구조의 인구 구조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구조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까지는 아직 이 구조이기는 한데 앞으로 미래를 보시면 역삼각형 구조로 바뀌잖아요. 이제 이거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들이 노인 인구들을 부양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고, 국민연금은 사실은 물가 상승률을 인상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게 한번 개시가 되면 살아있는 동안 계속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령화가 될수록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사망하지는 않으시니까 이제 이런 구조들 때문에 국민연금도 크게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 이게 인구 구조 변화를 보니까 이게 이제 가정이 아니라 팩트잖아요. 그대로 이 연령대가 이제 2012년부터 2040년, 28년이 지나면 요게 그대로 이제 요 모양으로 가게 돼 있는데, 이 젊은 층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죠. 고령화되는 이 노인들 인구를 다 이제 사실은 떠받들어서 이렇게 지금 해야 되니까 여기 구조 변화를 보니까 참 심각하다는 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도 국가에서 이제 변화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국민연금이 이제 1988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때 처음 만들었을 당시에는 소득 대체율이 70%였습니다.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평소에 300만 원을 벌었던 분들한테 약 70%인 210만 원이죠. 210만 원을 주는 것을 목표로 처음에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많은 분들이 못 받고 금방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재정이. 그래서 이게 점차 내려와서 현재는 약 40% 정도로 낮춰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원래는 처음에 이제 60세, 보통 저희가 이제 60세 은퇴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2013년도부터 33년까지 5년마다 이제 한 살씩 이게 늦춰지거든요. 그래서 65세로 지금은 최종 조정이 됐고 이 방안도 조금 더 늦춰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국민연금법 개정이 처음 이제 이루어진 건가요? 소득 대체율이 매년 1%씩 하향이 돼서 지금 2028년은 40%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도 하향시키고 개시 연령도 자꾸 늦추고 있는 이런 상황이네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연금을 자꾸 이제 개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선진국도 제가 보니까 뭐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자꾸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점에서 2023년 이제 4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통계 자료가 이제 최신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국민연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제 통계 자료는 쉽게 좀 찾아보실 수 있는 거고요. 우선 수급자 추이를 보시면 그림이 점점 사람이 커지는 모습으로 네. 보실 수가 있는데 해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아가시는 수급자 총 수급자 수가 642만 7천 명 정도 되고요. 지급액이 3조 1,284억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을 살펴보니까 한 56만 3천 원 정도로 이제 평균은 56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국민연금은 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이렇게 세 가지 연금의 형태가 있는데 그래서 노령연금은 사실은 현재 62세 이상부터 받으시는 건데 뭐 유족연금이라든지 장애연금이 있다 보니까 좀 50세 미만이신 분들도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60에서 64세가 많고 제일 많은 연령대는 뭐 65세에서 69세 정도 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월 지급액이라고 보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남녀 비율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 20에서 40만 원 정도를 수급해 가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이 있으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연금을 받아가시는 거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굉장히 좀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아무래도 예, 남성보다는 뭐 덜한 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통계를 살펴보면 아까 이제 저희가 초반에 뭐 부부가 합산해가지고 뭐 400만 원 이상 이렇게 받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여성분은 아예 못 받으시고 남성분만 뭐 한 20에서 40만 원 정도 받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국민연금 여기 데이터에는 특수직 연금 수령자들은 다 자연적으로 제외되는 거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제외된 거잖아요. 제외된 인원이 이게 수급자 수가 뭐 2022년 기준으로 640만 명이면 이게 전년도에 2021년에 비해서 무려 60만 명 가까운 이런 인원이 늘어나고 있네요. 대단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최고 연금액은 얼마? 여기 지금 데이터도 준비해 오셨는데 기네스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최고 연금액을 보니까 노령연금은 이제 1인당 기준으로 매월 266만 원 받는 분이 가장 많이 받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장애연금 196만 원, 그리고 유족연금은 137만 원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보통은 이제 가장 오래 받은 그 기간을 보니까 대부분 30년이 넘어가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령화 사회가 진짜 많이 이게 데이터가 이제 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되고 나서 네, 맞습니다. 수령도 그때부터 아니죠. 수령은 그때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그때 가입하신 분들이 이제 60세 되는 시점에 수령을 하셨겠죠. 네, 연령에 따라서 좀 다르게. 최장기 수급 기간이 노령연금이 30년, 뭐 비슷하게 뭐 30년 좀 이제 초과되면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100살이 넘으신 분들도 현재 기준으로 남자분들은 37명, 여성분들은 134명이나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100세가 넘는 분들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구나. 점점 늘어나니까 이후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아까 이제 인구 구조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수령자는 점점 늘어나고 지금 태어나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하니까 세금 낼 친구들이 없는 거죠. 그럼 향후에 이제 이게 과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양극화해야 되나? 지금은 받는 분은 어떻게 보면 해피한 구간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 상승률은 반영하지만 아까 이제 수령액은 좀 이제 점점점 앞으로 개정으로 인해서 줄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국민연금에 대해서 너무 또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뭐 좋은 점도 당연히 있지만 리스크도 지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그 국민연금 파헤치기 일부 순서로 국민연금공단에 지금 이제 수령하시는 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인구 구조부터 해서 지금 이렇게 최고 수령액,
또 뭐 연령대별로 이게 지금 수령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 가지고 좀 대화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국민연금 제도의 특징부터 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현 제도 하에서 가장 좀 슬기롭게 지혜롭게 좀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느냐, 일착연금을 준비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 좀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